단기적으로 달러를 지켜주게 될 시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알트코인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동안은 좀 기대를 해보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증권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만 최대 9% 상승하면서 하나로 10개월 만에 4천만 원 선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대장주인 비트코인 위주로 코인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같은 상승세를 언제까지 좀 지속할 수 있을지, 혹여 이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어느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지 오늘도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도 4천만 원 선을 돌파한 건데 이 같은 상승세의 원인은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CPI와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었죠. CPI 같은 경우도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감소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좀 근원 수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하게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음날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원 수치와 이제 헤드라인 둘 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 위기로 인해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미 증시는 약간의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좀 반응이 좀 크다 해서 미 증시가 아주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뭐 은행주 관련해 가지고 실적도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이번에 호실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호실적 요인 중에 하나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은행권 사태가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파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중소지역 은행들의 그런 자금이 대형 은행들로 이제 자금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좀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에도 어쨌든 좀 주요 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최근에는 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주는 사실 경제 지표가 중국 경제 지표를 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주목을 했고요. 이미 오전 중으로 이제 발표가 다 됐고, 사실 그 외에는 이번 주는 미국 베이지북 같은 경우 경제 동향 보고서를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는 사실 시장 영향력이 높을 만한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주목하시면 되고, 사실 이번 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 발표가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는 은행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시총 상위권에 이제 포진해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기준으로는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이렇게 시장 영향력이 높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또 기업들도 있지만 주요 기업들로는 뭐 이렇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는 이제 FOMC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정오 기준으로요.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게 15.9% 정도 나타내고 있고, 다음 달 5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8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물가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코인 시장에 조금 더 직접적인 좀 관련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죠. 우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가상자산 시장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뭐 도미넌스 관련해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보면요.
이번 주봉 마감도 사실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제가 매번 이제 강조 드렸던 부분인 1.18 트릴리언 위로 지금 이번에 마감이 됐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최근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이번에 굉장히 좀 상승폭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1.18 트릴리언 위에서 계속해서 방어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들의 활발한 상승세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이더리움 도미넌스 요즘 좀 언급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그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반면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이제 주요 저항을 넘으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들 이미 아실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꾸준히 조금 앞으로 한동안은 좀 기대를 해보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와 연동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도미넌스도 가끔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테더 도미넌스 움직임이 좀 어떤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강세를 보이면서요, 추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지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6.5% 정도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만약에 6.5% 이하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6.5% 정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봉 마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처럼 같이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요 저항, 여기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돌파해준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28,000달러 정도, 지금 여기 주봉 90일선이 위치해 있는 정확히는 27,5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요 이상으로 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 그래도 좀 추가 상승세를 좀 지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지지선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라면은 일단 29,000달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29,000달러는 최근 이 상승세를 보였던 이 상승폭의 딱 건강한 조정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61.8% 피보나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그처럼 29,000달러는 단기적으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이탈이 되면은 다음 지지선은 28,000달러 정도로 좀 폭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00달러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 28,000달러가 이탈하게 되면은 좀 포지션을 보수적이게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단기적으로 29,000달러를 지켜주게 될 시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이탈이 되면은 다음 28,000달러는 반드시 사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님이 항상 강조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추세를 보일 때 그 거래량을 동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도 좀 거래량을 어느 정도까지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지도 좀 주시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그리고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